요즘 보면은 굉장히 안경을 살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안경 전문점 해가지고 막 2층, 3층 되는 건물에 안경만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데도 많죠. 네. 네, 그런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가보셨거나. 거기 가서 보시면은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라이방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예. 안경 메이커가 다양해요. 뭐 프라다, 뭐 구찌, 뭐 유명한 데 네. 많잖아요. 네. 뭐 고가에서부터 저가까지 다양하고. 네. 그런데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한 회사랑 모두 연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룩소티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에 창업주는 델 베키오라는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세계 43번째 부자고 이탈리아에선 2번째 부자예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벨루노에다가 안경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가지고 세계 최대의 안경테 제조 회사가 되면서 그 벨루노라는 곳이 이제 전 세계 안경테의 3분의 2를 생산하는 공장 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와. 거의 독점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안경테에다가 각인만 넣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점 커가지고 아예 다 집어삼키는 정도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현재 있는 전 세계 안경 브랜드의 80%를 인수합병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방이나 오클리 같은 데도 다 여기 거예요. 뭐 코닥이라든가 뭐 구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OEM 생산으로 다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가 대부분이어서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진열장에서 브랜드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그 브랜드를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 회사 하나한테 아주 커다란 이득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이커를 선택해서 그 메이커의 제품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를 하는 그런 형태네요. 결국에는 그 안경테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만당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되나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회사가 더 등장을 합니다. 네, 프랑스 교정 렌즈 전문 업체 에실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바리락스라는 브랜드로 좀 유명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누진 다초점 렌즈. 이거 만드는 누진다 데인데요. 초점 렌즈라고 읽었었는데. 그 회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몇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세계 최대의 렌즈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올해 초에 룩소티카를 합병을 했어요. 그럼 안경 완전체가 된 거네요. 렌즈랑 테랑. 네. 그 실제로 룩소티카는 이미 그 안경 유통점까지 다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안경 유통점 중에서도 이제 자기네들 브랜드가 아닌 거를 취급하는 유통점이 있으면은 뭔가 이제 압박을 넣어가지고 자기들 것만 들어가게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이제 렌즈까지 불리는 것도 있고요. 이 델 바키오라는 사람이 81세예요. 81세.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연세 지긋하시네요. 네. 예. 그런데도 일벌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에실로에 있는 61세의 허버트 사니에르라는 사람한테 이제 경영권을 세습해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경영권 세습은 또 어디랑 많이 비슷하네요. 삼성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아들이 이제 공동 CEO로 룩소티카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지금은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옷 회사를 만들어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자기랑 연고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일을 진짜로 맡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한 거라는 점에서 삼성하고는 좀 삼성보다 훨씬 낫죠. 삼성보다 훨씬 다른데. 그런데 예. 하는 짓은 삼성보다 좀 더 더러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작가님이 지적했던 안경 완전체를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회사 하나가 독점을 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생긴 이 회사는 62조 원의 가치를 가지는 엄청난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면 안경을 굳이 교정용이 아니라 패션용으로도 많이 써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눈이 되게 좋은데도 안경을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불편해서 안 쓰는데 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년 되면 이제 보통은 안경을 하나씩 돋보기라도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그런 걸로 따져 본다면 안경 인구가 늘어나는 거의 추세에 비한다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고 수익을 챙겨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 되게 좋네요. 네. 비전이 좋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전 세계 60% 인구가 안경 교정을 필요로 한다고 보더라고요. 진짜요? 특히 이제 요즘 스마트 글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컴퓨터 장착된 안경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안경 선택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업체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되는 이거 결국엔 독과점이네요. 독과점. 이게 안전한 건가요?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독과점의 폐해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선택권이 줄어듦으로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뭐 패션용으로 끼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또 정말 필요해서 껴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에는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비싼 값에 안경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진 않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안경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안경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예전에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비싼 거 쓰시는 분들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이런 거 찾아서 쓰시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그게 생각보다는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실제로 들어가는 원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꿀팁은 안경은 매일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비싼 거 사지 말고 이왕이면 싼 데서 사도 안경은 똑같은 안경이라 이거네요. 네. 아니면 뭐 만들어 쓰든가. 네. 테만 사서 뭐 렌즈만 안경점에서 맞춘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굳이 갖고 와서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럼요. 이렇게 싱겁게 네. 끝난 네. 송병호님이 아니지. 예. 이게 이제 30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택이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대권 상태랑 뭔가 많이 비슷하다는 점이죠. 그 대권 주자들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반기문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갑자기 황교안이 확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뭐 안철수가 뭐 떠오른다고 뭐 그러고. 안희정 지사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친일 친미 부패 매국파들한테 혜택과 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아무런 다름이 없는 선택이라는 거. 근데 뭐 정치라는 게 근데 다양성을 추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범위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인물 중심으로 정치를 많이 판단을 하니까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였는데요. 안경테로 시작해서 정치까지 한번 아울러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세계 최대 렌즈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올해 초에 룩소티카를 합병을 했어요. 그럼 안경 완전체가 된 거네요. 렌즈랑 네. 테랑. 그 실제로 룩소티카는 이미 그 안경 유통점까지 다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안경 유통점 중에서도 이제 자기네들 브랜드가 아닌 거를 취급하는 유통점이 있으면은 뭔가 이제 압박을 넣어가지고 자기들 것만 들어가게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이제 렌즈까지 불리는 것도 있고요. 이 델 바키오라는 사람이 81세예요. 81세.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연세 지긋하시네요. 네. 예. 그런데도 일벌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애실로에 있는 61세의 허버트 사니에르라는 사람한테 이제 경영권을 세습해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경영권 세습은 또 어디랑 많이 비슷하네요. 삼성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아들이 이제 공동 CEO로 룩소티카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지금은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옷 회사를 만들어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자기랑 연고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일을 진짜로 맡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한 거라는 점에서 삼성하고는 좀 삼성보다 훨씬 낫죠. 삼성보다 훨씬 다른데. 그런데 네. 하는 짓은 삼성보다 좀 더 더러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작가님이 지적했던 안경 완전체를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회사 하나가 독점을 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생긴 이 회사는 62조 원의 가치를 가지는 엄청난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면 안경을 굳이 교정용이 아니라 패션용으로도 많이 써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눈이 되게 좋은데도 안경을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불편해서 안 쓰는데 뭐 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년 되면 이제 보통은 안경을 하나씩 돋보기라도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그런 걸로 따져 본다면 안경 인구가 늘어나는 거의 추세에 비한다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고 수익을 챙겨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 되게 좋네요. 네. 비전이 좋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전 세계의 60% 인구가 안경 교정을 필요로 한다고 보더라고요. 진짜요? 특히 이제 요즘 스마트 글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컴퓨터 장착된 안경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안경 선택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업체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되는 이거 결국엔 독과점이네요. 독과점. 이게 안전한 건가요?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독과점의 폐해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선택권이 줄어듦으로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뭐 패션용으로 끼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또
정말 필요해서 껴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에는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비싼 값에 안경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진 않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안경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안경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예전에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비싼 거 쓰시는 분들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이런 거 찾아서 쓰시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그게 생각보다는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실제로 들어가는 원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꿀팁은 안경은 매일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비싼 거 사지 말고 이왕이면 싼 실제로 현재 있는 전 세계 안경 브랜드의 80%를 인수합병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방이나 오클리 같은 데도 다 여기 거예요. 뭐 코닥이라든가 뭐 구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OEM 생산으로 다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가 대부분이어서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진열장에서 브랜드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그 브랜드를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 회사 하나한테 아주 커다란 이득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이커를 선택해서 그 메이커의 제품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를 하는 그런 형태네요. 결국에는 그 안경테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만당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되나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회사가 더 등장을 합니다. 네, 프랑스 교정 렌즈 전문 업체 에실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바리락스라는 브랜드로 좀 유명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누진 다초점 렌즈. 이거 만드는 누진 데인데요. 다초점 렌즈라고 읽었었는데. 그 회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몇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요즘 보면은 굉장히 안경을 살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안경 전문점 해가지고 막 2층, 3층 되는 건물에 안경만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데도 많죠. 네. 네, 그런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가보셨거나. 거기 가서 보시면은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라이방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예. 안경 메이커가 다양해요. 뭐 프라다, 뭐 구찌, 뭐 유명한 데 네. 많잖아요. 네. 뭐 고가에서부터 저가까지 다양하고. 네. 그런데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한 회사랑 모두 연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룩소티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에 창업주는 델 베키오라는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세계 43번째 부자고 이탈리아에선 2번째 부자예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벨루노에다가 안경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가지고 세계 최대의 안경테 제조 회사가 되면서 그 벨루노라는 곳이 이제 전 세계 안경테의 3분의 2를 생산하는 공장 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와. 거의 독점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안경테에다가 각인만 넣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점 커가지고 아예 다 집어삼키는 정도까지 가요. 그래가지고